예고한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공법단체와 광주시,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할 중재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된 이후 목포와 강진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레 출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지난주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광주시에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큰 절을 올렸던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군이 강하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감수한 행보였습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김영록 지사의 특정 지역 언급을 크게 환영했던 광주시는 이후 침묵했습니다. 앞서 제정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종전부지 개발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라도 담아야 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구체화했을 뿐 이전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전무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를 규정한 시행령이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종전부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에서 개발 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협의를 통해 일부 조항 삭제와 이전 지역 지원 사업 포함 요구 등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 공법단체와 광주시,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할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대립해왔던 5.18 두 공법단체가 5.18을 전후해서는 광주시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5.18 교육관의 위탁운영 공모에서 탈락된 것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던 5.18 공법단체들이 강 시장을 다른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던 지난 17일 묘지 앞에 공법단체들이 내걸었던 시장 비판 현수막을 강기정 시장이 직접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법단체 회원들이 다쳤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모든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본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이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과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 기자 여기 돌 자격 없어. 이건 형님 거요? 형님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자격을 저 유초 참배하시고 참배. 가만히 참배. 민주인권 지켜야 할 거야 민주인권을. 이런 가운데 5.18 공법단체들이 또다시 특전사 동지회의 5.18 묘지 참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진실된 자기 고백과 처절한 자기 반성이 없는 참배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5월 영령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봉합할 중재자가 지역에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 12일 시민단체와 5월 단체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장마저 갈등의 당사자로 휩싸이면서 상황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요 설립자셨던 조비오 신부님으로서는 그분의 그 조카로서 역시
나도 똑같이 한숨 쉬게 되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특전사 동지회의 화합 행사로 불거진 지역사회 단체들의 반목이 출구 없는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환경부 등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흰개미와 비슷한 벌레들이 외래종인지를 묻는 신고가 이어지는 등 벌레 출현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에 있는 한 목조주택. 나무 기둥 곳곳에 갉아먹힌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문엔 작은 구멍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기둥을 따라 이동하며 축축한 목재를 먹는 벌레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서울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게 됐어요. 샷발이든지 배들보든지 다 위험하다. 집이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데 외래종 흰개미인지 국내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벌레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 옅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흰개미는 새카맣고 머리 뒷부분에 약간 노란 띠가 한 줄 있는 게 그게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구는 조만간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 도심 속 20년 넘은 목조 건물과 인근 상가에서도 국내종 흰개미로 추정되는 벌레로 인해 방역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개미 비슷한 그런 벌레인데 날아다녀요. 이 골목 전체가 이렇게 그 벌떼식으로 확 날아와서 위생적으로 되게. 환경부에는 최근 닷새 동안 전국적으로 50건이 넘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이후 아직까지 외래종 흰개미가 추가로 발견된 지역은 없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남에서 불거진 수의 계약 문제로 전남 지역 다른 시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남 지역 다른 시군들도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단체장이 교체된 시군들은 해남 수의 계약 의혹 수사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가 주관한 목포 시내버스 시민 공론화 회의가 오늘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시와 신안군 대중교통 책임자들이 참석해서 태원 유진 노선권 양도 양수 과정과 신안군 버스 공영제 성공 요인 등을 전했습니다. 또 국회 김원희 의원은 시내버스 독점을 막기 위해서 5년 한정 면허 도입과 시내버스 정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본 예산보다 6.4% 늘어난 11조 19억 원을 편성해서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행복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와 전남이 강점을 지닌 미래 전략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도 2,130억 원이 증가한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존보다 4.3% 늘어난 5조 2,207억 원이 됩니다. 역사는 오래된 미래라고 불릴 만큼 미래를 여는 창입니다.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남도 교육청이 재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면 닿을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녘 최북단의 도라산역. 마음껏 달릴 수 없는 철길 앞에 서면 분단의 아픔이 절로 느껴집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을 잇는 도라산역에서 학생들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질적이기도 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과 이제 우리가 더 교류를 하면서 더 나아가야겠다는,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됐던 독서 토론학교 대신 올해 새로 시작된 민주 시민 토론학교에 참가한 전남 지역 고등학생은 모두 80명. 교사들과 함께 나흘에 걸쳐 통일교육원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을 돌며 갈라진 남북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둘러보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현장에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의식을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국내 일정을 마친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은 오는 7월 독일 베를린 장벽과 벨기에 유럽연합본부 등 세계 역사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등으로 구성된 전남 돌봄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가 요양보호사와 산후도우미 등 전남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권리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며 전라남도에 돌봄 노동자 행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과 거점 휴게 공간 마련,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여부를 묻는 청문회를 오늘 시작한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방송장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2달 남은 방통위원장의 면직 시도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 인사,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과정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같은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예산 방만 운영 등과 관련한 폭로가 나온 데 대해 국민의힘 중앙당이 논평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